그래서 그게 원데이 신경치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데이로 치아를 살리고 통증이 사라지고 환자분은 그 다음에 오셔서 고철을 끼시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용인 한자리에서 15년째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김재현 원장입니다. 치과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겁내하시는 치료가 바로 신경치료입니다. 보통 신경치료라고 하면 신경을 죽이는 치료다 보니 환자분들께서 신경을 제거하는데 그게 왜 신경치료냐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치아가 깊이 썩었다고 해서 무조건 신경을 싹 다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에 제가 가장 공을 들여서 환자분들께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 치료는 반대로 신경을 살려내는 VPT라고 하는 치료입니다. VPT는 바이탈 펄프 테라피라고 해서 살아있는 신경을 유지하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경을 다 긁어내는 신경치료 대신에 신경을 살리는 VPT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신경을 제거하는 건데 이게 왜 신경치료라고 불리는 건가요? 누가 강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신경치료라는 거는 치아를 살리는 거지 신경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신경을 다 긁어내는 거고 내 치아는 살릴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신경은 전부 다 제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신경치료라고 하니까 환자분들이 신경을 치료하는데 신경을 싹 다 긁어내는 거잖아요. 말이 좀 안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신경 절단술이나 신경 제거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크라운을 씌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있다가 다시 또 염증이 재발했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신경을 제거했는데 왜 또 염증이 생긴 건가요? 보통 대부분의 원인은 치아 내부에 있는 신경이 100%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유기물이라든지 안에 물질들이 나중에 감염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경 안을 싹싹 긁었는데 신경이 100% 제거가 안 되느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신경의 사진을 보면,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면 굉장히 깊고 굉장히 불규칙한 동굴과도 같습니다. 근데 저희 인간이 갖고 있는 치료 기구는 대부분 원형입니다. 뾰족한 원형. 그래서 그 안을 치과 의사들이 열심히 긁어도 100% 제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최대 90% 이상의 신경을 제거를 하고 안에 소독약을 넣어서 최대한 화학적으로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일부 신경 잔사나 내부의 세균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몸이 약해지신 경우에 그 감염원들이 숨어 있다가 다시 활동을 하면서 재감염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분들께서 신경치료도 무서워하는 이유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여러 번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안의 신경은 굉장히 복잡하고 동굴처럼 얽히설키 가려져 있고 잔가지 신경들이 많은데 이거를 한 번에 제거한다? 이거는 더 힘들죠.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 몇 번 오시게 하면서 그 내부에 약도 넣고 소독도 하고 무수히 많은 과정을 반복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럼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신경을 네네. 살리는 네. 이 신경치료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기존 방식이랑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보통 저희가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치아 내부에 감염이 심해서 심한 치수염이 왔다든지 환자분들이 너무나 심한 통증에 시달릴 때는 당연히 그 안에 감염된 신경을 전부 다 긁어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치아에 금이 조금 갔거나 아니면 충치로 인해서 신경이 오염이 될랑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부분을 다 신경치료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 신경을 진정시켜 줄 만한 약제가 많이 발달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신경을 긁어내는 신경치료를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 치과 의사들한테도 굉장한 딜레마고 환자분들한테도 전체 신경치료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어쩔 수 없이 있었던 게 과거의 현실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MTA라고 하는 약제가 나와서 그 약제를 치과 의사들이 편하게 환자분들의 치아에 적용시킬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그 제품을 환자분 치아에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감염되고 완전히 아프신 분들은 당연히 전체 신경치료를 하셔야 되는 건 동일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계선상, 약간 나는 치아가 금이 가서 좀 시리고 씹을 때 약간 불편하다, 이런 분들이나 충치가 깊었는데 저희가 충치를 제거하다 보니 신경이 노출이 됐어. 그럼 이런 경우에 예전에는 그냥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MTA라는 좋은 재료가 있어서 그 재료를 써서 신경 부위를 막아주면 치아가 굉장히 진정이 되면서 통증도 사라지고 치아 밑단에 있는 신경들도 살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치아를 10년 아니면 그 이상 내 자연 치아를 더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겠네요. 그럼요. 전체 신경 치료를 하게 되면 신경의 대부분을 긁어냈기 때문에 치아는 살렸지만 치아가 죽어있는 나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아가 까맣게 변하게 되고 또는 청색으로 변하게 되고 치아 자체도 푸석푸석해지고 힘이 없어서 이 환자분들이 신경치료된 치아를 쓰시다가 결국에는 10년, 짧으면 5년 뒤에 임플란트로 넘어가시게 되거나 치아를 오래 못 쓰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던 게 사실이죠. 아까 기존의 신경치료는 다 긁어내고 그런 재료를 채우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어떤 재료를 채우는 그런 개념인가요? 인간의 치아의 신경을 보시게 되면 상부신경이 있고 밑에 하부신경이 있습니다. 상부신경은 치아 머리 부분을 담당하던 신경이고 하부신경은 뿌리에 들어있는 신경인데 저희가 기본 전제를 상부신경만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부신경만 이렇게 제거를 했을 때 뿌리 쪽에서 올라오는 피나 이런 것들이 깨끗해 보이고 환자분들 치아 내부를 봤을 때 뿌리 신경은 충분히 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상부신경만 제거를 하고 거기다가 MTA를 적용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한 1, 2주 정도 환자분의 경과를 팔로우업을 해보면 안 시려요, 안 아파요. 제가 꽉꽉 두드리고 눌러도 환자분들이 통증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은 신경치료하는 것처럼 통증도 사라졌고 본질적으로는 뿌리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혈액과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치아는 짱짱하고 위에는 안 아프게 살렸고 환자분들한테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치료라고 할 수가 있죠. 되게 혁신적인 치료인 것 같은데 기존과는 다른 점이 치과에 방문하는 횟수 이거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체 신경치료 같은 경우는 보통 치과에 4번 정도 오시게 돼요. 신경치료만으로.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보철 과정이 들어가게 되니까 환자분들이 한 6, 7번으로 오시면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시면 6주에서 7주가 흐르잖아요. 환자분들이 이제 다시는 신경치료 못하겠다. 저도 치과를 다녀봤지만 치과에 한 번 간다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전날부터 이미 걱정이 되고 가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VBT를 받게 되시면 거의 신경에 대한 처치는 한 번으로 끝납니다. 한 번으로요? 네, 한 번 상부신경을 제거하고 약을 넣으면 1회 방문으로 끝이 나는 거고 1주나 2주 뒤에 한 번 오셔서 통증이 없다는 게 검증이 되면 바로 보철 처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시간도 엄청 확 줄여버린 거겠네요. 엄청 줄일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환자분의 사정으로 인해서 빠르게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당일날 MTA를 넣어서 VBT를 하고 그날 바로 치아를 깎아서 보철 볼을 뜨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원데이로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데이 신경치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데이로 치아를 살리고 통증이 사라지고 환자분은 그 다음에 오셔서 보철을 끼시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획기적이죠. 근데 이렇게 좋은 치료인데 왜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걸까요? 요즘에는 치과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신경치료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 신경치료를 한다는 게 환자분들도 여러 번 와서 힘드시지만 치과 의사한테도 굉장한 집중과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치료이다 보니 신경치료를 자꾸 피하고 신경치료하면 고통도 없애고 살릴 수 있는 치아인데 이거를 발치를 권유를 하는 겁니다. 발치하고 또 임플란트로. 그래서 신경치료를 열심히 해주는 치과 의사분들은 굉장히 환자분들을 생각하는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결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거 나는 아프긴 하지만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환자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치과에 갔더니 이거 안 돼요. 빼셔야 돼요. 빼고 임플란트 하시면 안 아파요. 임플란트가 훨씬 오래 써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치과가 공공연하게 많다는 게 치과계의 큰 문제고 그리고 신경치료도 어떻게 보면 전체 신경치료는 필요가 없었는데 VBT 출식이 루틴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치과에서는 옵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신경치료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VBT가 가능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VBT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치아도 살리고 임플란트 안 하고 치과에 몇 번 안 오시고.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환자분들은 VBT를 저만 하는 건 아니고 검색을 해보시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VBT를 루틴하게 잘 적용시킬 수 있는 치과를 고르신다면 환자분들 치과 치료에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저가로 많이 하는 치과들 같은 경우에 신경치료하고 보철물 올리고 하면 기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 임플란트 29만 원, 39만 원이니까 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내 손가락이 다쳤어. 손가락을 치료해야 되는데 100만 원이 들어요. 근데 손가락 그냥 잘라버리고 여기다 가짜 손가락을 만들어요. 근데 가짜 손가락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어. 기능은 잘해. 그러면 환자분들은 손가락을 자르시겠습니까? 아니죠. 내 손가락 살려야죠. 내 손가락. 부모님이 물려주신 내 치아를 최대한은 쓰는 게 그게 인간의 가장 좋은 치료 옵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임플란트가 아무리 좋다 해도 내 치아만큼 안 됩니다. 임플란트는 틀니보다 좋은 거지 우리 치아보다 좋진 않습니다.
VPT를 통해서 이런 치료를 받으시고 보철 치료까지 갔을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치아를 그냥 빼버리고 임플란트를 하는 게 훨씬 싸다 보니 굉장히 세상이 뒤집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치아를 살리는데 돈이 더 들어. 그러면 내 치아를 빼고 싼 걸 하자. 이게 가능한 논리인가요? 비교 불가한 논리죠. 내 치아를 살려주는 병원에 충분한 가치를 부여하시는 게 그게 환자분들이 내 치아를 오래 쓰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드실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멀쩡한 치아를 다 빼고 29만 원씩 6개, 8개 박아가지고 보철을 올려서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 후회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는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치아가 보내는 통증이라는 신호는 무조건 뽑거나 신경을 다 죽여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치아를 살려달라는 마지막 구조 요청이거나 경고일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치아가 조금 상했다고 치아를 빼는 선택을 하지 마시고, 우리 환자분들이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 나와 있으니까 그 경우에 해당을 한다면 치과에 와서 치료를 잘 받으시면 내 소중한 치아를 살리고 그 치아를 10년, 20년 더 쓸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플라인 치과 김재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